용병들의 얼굴에는 경악이 역력했다. 입은 떡 벌어졌고 방금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은 크게 떠졌다. 넓은 홀 중앙에는 마력 측정 구체가 공격의 여파로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고 불꽃이 표면을 핥듯이 감싸고 있었다. 거대하고 뚜렷하며 위압적인 숫자가 나타났다. 1330. 모든 이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에이미 카미스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눈에는 자랑스러운 자신감이 넘실거렸다. 그녀의 붉은 머리카락은 마법의 빛 아래 더욱 강렬하게 빛났다. 그녀는 우아하게 손가락 하나를 입술에 대며 군중의 감탄을 즐기는 듯했다. 용병 무리들은 그녀를 주의 깊게 바라보며 소근거렸다. 그중 한 명이 감탄하며 속삭였다. 소문으로만 듣던 여마법사인가 보군. 용병들 사이에서 꽤 유명하지. 떠오르는 샛별이야. 우리 팀에 영입해볼까? 용병 세계에서 보라색 로브를 입은 여성 마법사는 까다롭기로 유명했다. 그녀는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팀이라도 거절했다. 어린 시절부터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마법사로서 그녀는 자신의 기술과 경험이 다른 어떤 마법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했다. 그런데 광대한 홀, 갈라진 땅, 황량한 공간 한가운데 서서 그녀는 검사구역을 멍하니 바라보며 얼굴을 경련하며 극도의 불신과 공포에 질렸다.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목소리가 갈라졌다. 잠깐, 이건 말도 안 돼. 그렇지, 화력이 집중되지 않아서일 거야. 난 쉽게 200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멀리서 다른 용병들이 조용히 지켜보는 가운데 그중 한 명이 무심하게 말했다. 끝났군. 마법 구슬의 최종 결과가 나타났다. 처참한 숫자 1330. 다른 사람이 중얼거렸다. 빨간머리 아가씨 점수는 3270점이래. 여성 마법사는 굳어진 채 넋이 나간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차이는 너무나 컸다. 용병무리 사이에서 감탄과 탄식이 터져나왔다. 이제 실력 차이의 문제가 아니야. 재능의 스케일이 달라. 한 명이 중얼거렸다. 저 나이대에선 최고일 거야. 여기 있는 누구도 저 애를 이길 수 없어. 에이미 카미스는 팔짱을 낀 채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서서 휘파람을 가볍게 불었다. 하지만 감탄은 곧 절망으로 바뀌었다. 저런 애도 못 넘다니 우린 이제 희망이 없어. 절망적인 분위기가 그들을 덮쳤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에이미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다. 그녀는 뒤돌아 시론을 바라보며 시론 하고 나지막이 불렀다.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 시론은 고개를 들었고 그의 푸른 눈은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다. 봐주지 마세요. 짧은 대화에 용병들은 경악했다. 한 명이 당황하여 소리쳤다. 뭐? 어서 가자. 왜 이렇게 의미 없는 일에 힘을 낭비해야 하는 거야? 다른 한 명은 눈을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뭐야? 아직 힘이 남아 있어? 주변의 웅성거림을 무시하고 시로는 에이미의 팔을 붙잡고 힘겹게 일어섰다. 그는 동료들과 다시 합류했고 그의 눈은 강철 같은 의지로 빛났다. 최선을 다할게요. 용병의 이름이 공간에 울려 퍼지며 팽팽한 긴장감을 깨뜨렸다. 애써봤자 무슨 소용이야. 어차피 통과 못해. 끝났어. 알겠어? 무리 가운데 서 있던 시로네는 자포자기하는 말에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우린 아직 시도도 안 해봤는데 벌써 포기하고 싶은 건가? 문득 시로네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줄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푸른 눈이 크게 뜨였고 식은땀 한 방울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설마 이 방의 특별한 규칙들? 그는 혼란에 빠진 용병들을 바라보다가 광활한 공간을 둘러보았다.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목표를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미로가 이곳을 만든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신성한 푸른 머리카락과 신비로운 미소를 지닌 여신 미로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갑자기 시로네가 멍하니 서서 생각에 잠긴 것을 본 에이미는 걱정스럽게 시로네? 라고 불렀다. 에이미의 부름에 현실로 돌아온 시로네는 깜짝 놀라며 아, 응, 이라고 답했다. 에이미는 어쨌든 지금은 이라고 말을 이으려 했지만 시로네는 무리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갈라진 땅바닥에 넓은 마당인 시험구력의 중심으로 향했다. 멀리 떨어진 곳에는 신비로운 검은 구체가 공중에 떠 있었고 침묵하며 도전적으로 서 있었다.
혼란을 뒤로하고 시로네는 눈앞의 목표에 온 정신을 집중했고 그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해 섰다. 시험에 집중하자. 시로네가 천천히 손바닥을 펼쳤다. 눈부시게 빛나는 구체가 청록색 에너지 파편을 흩뿌리며 웅장한 대강당 안에서 그의 손 위로 떠올랐다. 가까이 있던 용병들은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다. 한 명이 입을 열었다. 포톤 방출? 저걸로 무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나 곧 그들은 이상함을 감지하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식은땀을 흘렸다. 포톤이 진동하고 있어? 그녀는 속으로 경악하며 외쳤다. 시로네의 손에 들린 구체는 더 이상 고요하지 않고 맹렬하게 진동하며 황금빛 에너지와 수많은 반짝이는 입자를 뿜어내며 그의 주위를 소용돌이쳤다. 멀리서 리안, 엘진 그리고 에이미가 긴장한 채 지켜보고 있었다. 리안은 미간을 찌푸리며 친구의 마법 흐름을 심각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엘진 역시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기억이 뇌리를 스쳤다. 며칠 전 우리가 에이미를 구하러 갔을 때 그가 빛으로 적들의 눈을 멀게 한 다음 무언가를 땅에 강하게 내리쳤어.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볼 수 없었고 그때는 아무도 다시 물어볼 겨를도 없었지. 그녀는 눈부신 빛과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산산이 부서진 땅의 광경을 떠올리며 시로네를 바라보았고 마침내 그가 쥐고 있는 끔찍한 마법의 본질을 깨달았다. 경기장의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LG는 눈을 가늘게 뜨고 관찰하며 뭔가 비범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옆에 서 있던 리안 역시 숨을 죽이며 지켜봤다. LG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가 곧 사용할 주문은 분명 그의 특기일 거야. 경기장에서 시로네는 굳건히 서 있었고 그의 푸른 눈은 날카로운 빛을 띠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앞으로 뻗었고 주위 공기가 멈춰버린 듯했다. 순수한 마법 에너지, 태양빛처럼 눈부신 황금빛이 그의 손바닥 안에서 소용돌이치며 모여들었고 곧 눈을 뜨고 바라보기 힘들 정도로 눈부신 광구를 형성했다. 곧이어 시로네는 자신의 모든 힘을 해방했다. 파괴적인 광선이 엄청난 속도로 경기장 바닥을 향해 곧장 발사되었다. 충돌하는 순간 천지를 뒤흔드는 폭발이 일어났고 모든 것을 하얀 빛이 집어삼켰다. 경기장은 격렬하게 흔들렸고 돌 조각과 먼지가 사방으로 흩날렸다. 그 끔찍한 힘을 목격한 리아는 입을 쩍 벌리고 놀라움과 공포로 가득 찬 눈을 크게 떴다. 그의 옆에서 엘진과 에이미 역시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없었고 그들의 얼굴은 충격으로 창백해졌다.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용병들이 에너지 흐름에 휩쓸리며 극도의 공포 속에서 비명을 질렀다. 눈부신 빛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황폐한 풍경만이 남았고 시로네는 여전히 그곳에 서서 이상하리만큼 침착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검고 수수께끼 같은 구체가 공중에 떠 있었고 그 위에는 냉혹한 숫자 4783이 표시되어 있었다. 4783이라는 냉정한 숫자가 떠올라 방금 전 공격의 결과를 알려주었다. 멀리 떨어져 있던 용병들은 경악을 감추지 못했다. 엽도사는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저건 단순한 광자 방출이 아니었던 거야? 어떻게 빛이 물리적인 피해를 줄 수 있지? 게다가 너무 빨라. 저게 나를 향했다면 피할 수 있었을까? 또 다른 용병, 덩치가 크고 머리가 벗겨진 남자는 창백한 얼굴로 끔찍한 힘을 상상하며 말했다. 스키마를 사용하는 검사보다 20배나 강하다고? 저런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젠장,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해! 주변 사람들의 공포와는 달리 시로네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숫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살짝 눈살을 찌푸리며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설마 5000점이 합격점인가? 그는 여전히 곁에 떠있는 붉은 에너지 구체를 힐끗 보며 침착하게 판단했다. 광자포로는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없을 것 같아. 다시 시도해봐야겠어. 시로네의 푸른 눈동자에 결의의 불꽃이 타오르자 뒤에서 에이미의 통쾌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에이미는 배를 잡고 웃으며 그를 가리켰다. 하하하하, 이제 내 기분을 알겠어? 시로네가 잠시 생각에 잠긴 채 새로운 전략을 제안했다. 레이저 빔을 써보는 건 어때? 에이미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레이저 데미지는 누적될 수 있으니까 우선 이 방을 한 바퀴 둘러보고 다음 단계를 생각해보자.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선은 지루한 표정으로 등을 돌려 떠나려는 용병에게 향했다. 이봐, 그녀는 약간 도발적인 어조로 불렀다. 벌써 가려고? 용병은 깜짝 놀라며 얼굴을 찌푸리고 돌아섰다. 그는 짜증스러운 듯 중얼거렸다. 이런 짓은 아무 소용없어. 지루해 죽겠어. 난 간다. 그가 발길을 돌리자 동료 하나가 급히 달려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대장. 그는 멀리서 조용히 서 있는 노인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분께서 우리 모두 검사를 마칠 때까지는 떠날 수 없다고 하셨어. 그 말을 듣자 용병 대장의 안색이 어두워졌다. 짙은 보라색의 어두운 기운이 그를 휘감았고 두 눈은 섬뜩하게 빛났다. 그는 이를 악물고 관자놀이에 핏줄이 섰고 분노는 걷잡을 수 없는 경로로 변했다. 그의 발이 바닥에 갈라진 돌바닥을 짓밟자 홀 전체에 건조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칼을 칼집에서 뽑아들었고 번쩍이는 칼날은 방의 희미한 빛을 반사하며 폭력적인 대결을 준비했다. 에이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시론에게 몸을 기울였다. 그녀는 둘만 들릴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시론, 저 사람들이 끝나면 바로 가자. 이제 다들 이 방 규칙의 목적을 눈치챘을 거야. 이건 동료 간의 신뢰를 시험하는 거야.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긴장으로 가득 찼고 그들은 조용히 귀 기울이며 상황을 지켜봤다. 생각해보면 정말 특이한 시험 방식이야. 에이미는 차분하게 분석하며 말을 이었다. 홀 아래에서는 리더가 이를 악물고 두 손으로 검 자루를 꽉 쥔 채 끔찍한 압박감을 견디고 있었다. 에이미는 그 광경을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며 말했다. 화력만 놓고 보면 마법사가 검사보다 훨씬 강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아. 그녀는 이전에 나왔던 결과, 즉 검사의 초라한 점수가 마법사의 화려한 점수와 극명하게 대비되었던 것을 떠올리며 설명했다. 검사는 마법사가 할 수 없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결국 그들은 서로 다른 역할에 적합한 거야. 심지어 이 시험을 진행하는 방식조차 문제가 있어. 투기장의 뜨겁고 건조한 공기 속으로 누런 먼지 구름이 솟아올랐다. 쩌렁쩌렁 울리는 무기 충돌음 속에서 우두머리는 검은 구체를 향해 곧장 돌진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아 에이미는 속으로 생각했다. 공간이 더 넓었다면 자신의 저격 실력이 더 큰 힘을 발휘했을 텐데. 그녀는 계속해서 골똘히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번민했다. 이건 매우 불공평하지만 피해량을 수치화하면 공정하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지. 그러다 동료보다 낮은 점수를 받으면 초조해하고 결국 자신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거야. 불만에 가득 찬 거구의 용병이 시로네를 내려다보며 으르렁거리던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 말도 안 돼. 내가 저 꼬맹이보다 겨우 7점밖에 높을 리가 없어. 냉혹한 진실이 에이미의 마음속에 점점 더 뚜렷해졌다. 결국 이 모든 일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의 희생으로 팀 전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끔찍한 광경이 벌어졌다. 다른 용병들의 눈빛이 잔인하고 냉혹하게 빛나며 바로 옆에서 함께 싸우던 동료를 뒤에서 찌르는 자에게로 쏠렸다. 희생자의 얼굴은 공포와 불신으로 일그러졌다. 동시에 우두머리는 검은 구체를 베고 비틀거리며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는 무릎을 꿇고 먼지투성이 투기장 바닥에 쓰러졌고 무심코 구체 위의 숫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받침대 위에 떠있는 붉은 구체에 고정되어 있었고 32라는 숫자가 조롱하듯 빛나고 있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이마에는 땀이 솟아났으며 쓰라린 패배감이 역력했다. 용병단 전체에 절망감이 감돌았고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아까 칼을 들었던 자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동료들에게 짜증을 내며 말했다. 여기서 끝난 거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 어서 여길 떠나자. 구석에 서 있던 시로네는 조용히 상황을 관찰하며 침착한 눈빛을 유지했다. 그는 에이미에게 고개를 돌려 평소와 같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들은 이곳을 떠나자마자 해산할 거야. 해체 직전의 집단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으니 우리도 떠나는 게 좋겠어. 하지만 발길을 돌리기 직전 시로네는 마지막 질문이 떠올랐다. 그는 머리가 긴 용병, 즉 그룹의 통역사 역할을 하는 자에게 다가갔다. 다시 한번 통역해 줄 수 있겠어? 용병은 지친 듯 고개를 들고 말했다. 좋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시로네는 엄숙하게 서 있는 노년의 족장을 바라보며 또렷하게 물었다.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전에 있었나요?
공간은 침묵에 잠겼다. 노년의 족장은 살짝 눈을 가늘게 떴다. 잠시 생각에 잠긴 후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고 용병은 즉시 통역했다. 확실하지 않다. 때로는 집단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 오기도 한다. 하지만 내가 본 바로는 족장이 그들 앞에 서서 차분한 목소리로 긴장된 분위기를 깨며 말했다. 10명 중 단 1명만이 통과할 수 있다. 시로네와 에이미는 굳어버렸고 금발 소녀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네? 믿을 수 없다는 듯 그가 중얼거렸다. 족장은 변함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혼자 가는 사람들에게는 합격률이 더 높을 것이다. 시로네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이 시험은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해낸 사람이 있긴 있구나. 그리고 합격률이 10%나 될 줄은 몰랐어. 파란 눈에 깨달음의 빛이 스쳤다. 그는 에이미를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교장 선생님께 속았어. 에이미 카르미스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응? 무슨 말이야? 순간 알페아스 밀히 교장의 말이 마치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듯 시로네의 뇌리에 울렸다. 그때 자네는 미로가 살고 있는 세상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걸세. 갑자기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았다. 시로네의 눈은 결연하게 빛났다. 이제 알겠어.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런 시련조차 통과할 수 없다면 미로가 누구인지 알려고 애쓰지 말아야 해. 하지만 시로네는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고 손가락 마디는 힘을 줘서 하얗게 질렸다. 그는 존경하는 스승에게 마음속으로 조용하지만 단호한 사과를 보냈다. 교장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치고 이마에 땀방울이 흘러내리는 가운데 시로네는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의 푸른 눈이 기이하게 빛나며 그는 혼잣말로 속삭였다. 이제 포기해도 되겠어. 옆에 서 있던 에이미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한편 출구 쪽에서는 용병 중 한 명이 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소리쳤다. 야, 문 열어! 옆에 서 있던 족장은 위험 있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일행에게 물었다. 모두 동의하는 건가? 다른 용병이 초조한 듯 재촉했다. 뭐 하는 거야? 어서 가자고. 그럴 수는 없어. 단호한 에이미의 목소리가 혼란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참을성 없는 용병들부터 족장까지 모두 할 말을 잃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지며 기묘한 보랏빛으로 물들었다. 모든 시선이 에이미에게 쏠렸다. 그녀에게서 짙은 살기가 뿜어져 나왔고 그녀의 눈은 섬뜩한 붉은색으로 타올랐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자신감과 위험으로 가득 찬 미소를 지으며 절대적인 위험에 담아 선언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캐르고 안으로 들어가야 해. 그 광경을 목격한 엘지는 두려움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동료를 와락겨 안았다. 깨악! 에이미가 또 무서워졌어.